지난주에는 미국 대선 선거로 온 나라의 언론들이 미국 대선 소식으로 뒤엎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아무튼 트럼프는 성공한 사업가였으며 지금도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신조는 사업가는 사업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성공한 사업가가 정치에 뛰어들어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성공한 사업가의 근본적인 생각은 최저의 비용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만 생각하는 자만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지 않거나 게으르거나 또는 자기와 생각 다르거나 하면 바로 자르는 경향을 지닌 사람들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동정이나 애증, 사랑 같은 그런 고귀한 단어들 같은 것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성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 정치한다고요?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요? 자기 호주머니 경제만 살리겠지요. 말도 안 됩니다. 국민들은 각양각색한 환경과 각양각색 처지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데 또한 생각들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이 정치를 잘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절대 정치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정치에 들어와 국가의 어느 단체장이나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들 중에 무능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이거나 게으르거나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민들은 다른 나라로 추방시키거나 이민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정치란 무능하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게으르거나 부지런하거나 나하고 생각이 같거나 나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들이나 정치란 다 같이 아울러 용기도 주고 사기도 주면서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어 일으켜서 함께 돌보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는 정치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누구든지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며 정치의 꿈을 꾸고 나라 살림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과 이익만을 생각하고 사업한 사람과는 절대 비교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살림만 생각하고 생활한 사람과 내 이익만을 위해 생각하고 생활한 사람과 어떻게 같습니까? 사업가가 정치에 뛰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이익을 위해 더 크게, 더 빨리 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나는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업하던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어 얼마나 나라를 망가뜨렸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은 이명박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머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진검다리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가 하는 말에 이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댓글을 남기시면 꼭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군산뉴스의 진행을 맡은 앵커 백장미입니다. 또한 저의 진행을 도와주고 지난주에 군산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해 주실 기자 남달리와 기자 오향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군산뉴스를 취재하는 중에 단풍 구경하고자 내장산을 찾아갔는데 너무 빨리 찾은 감이 있었습니다. 아직 만개하지 않았으나 그래도 눈 호강하고 왔습니다. 진검다리TV 시청자분들하고 내장산 단풍 구경 가서 찍은 화면을 잠시 빠른 템포의 컨트리 음악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달리 기자. 영상 잘 보았습니다. 아직은 단풍이 덜 들었는데도 편집된 영상은 보기가 괜찮네요. 이번 주 주말에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잘 보았습니다. 저도 잘 보았습니다. 정말 영상을 잘 편집이 되었네요. 보기가 좋았습니다. 코로나19에 집에만 있는 것보다 차 타고 단풍 구경 한 번쯤 가족들과 함께 다녀와도 정신건강에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취재한 뉴스를 남달리 기자가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해역에 국내 최대 해삼 서식장 조성되어 지역 거촌계에 든든한 고소득원으로 부상되어 기대가 큽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속된 해삼 서식장 조성 사업을 통해 군산 해역에 국내 최대 해삼 서식장이 조성됨에 따라 해삼이 지역 거촌계에 든든한 고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 해역에 위치한 해삼 서식장은 비안도 10헥타르, 연도 10헥타르, 어청도 12헥타르를 포함해 모두 32헥타르입니다. 군산 해역의 해삼 서식장 조성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신현석 FIRA 서해본부의 협조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FIRA 서해본부는 군산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자 위축된 어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군산시와 함께 국민 선호도와 시장성이 높은 해삼 서식장을 조성해왔습니다. 또 시와 조성해역 및 사업 내용을 협의해 2018년 비안도, 2019년 연도에 각각 16억 원씩, 올해는 어청도에 18억 원 등 3년간 50억 원을 투입해 해삼 서식장을 조성했으며 매년 시와 해삼 서식장 조성 사업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청도 해역은 해삼의 생존과 성장에 매우 유리한 물리적 생태적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서 FIRA 서해본부는 해삼 서식장 조성을 위해 수심 10m 지점에는 자연석 8,360그룹의 수심 10에서 15m 지점에는 인공어초 다층식 피라미드 78개, 해삼 전용 어초 5,134개를 설치했습니다. 이 밖에도 FIRA 서해본부는 오는 12월 자원 조성 등을 위해 해삼 서식 공간이 마련된 해역에 어린 해삼 70만 마리 이상을 같은 시설 해역에 적절하게 분배, 방류 예정입니다. 아울러 어린 해삼이 수산자원으로 가입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을 통해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두식 FIRA 서해본부장은 수산자원의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경우 그 효과는 어업인 소득과 직결된다고 본다며 해삼과 같이 경제적 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자원의 서식장을 마련하는 노력이 수산자원 감소의 늪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군산신문에 나온 기사를 발췌해 간략하게 간추려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산 어민들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군산 해역에 국내 최대 해삼 서식장이 조성된다고 하니 참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은 오향기 기자가 군산시 관광지들을 취재해 소개하는 시간이군요. 오향기 기자 취재한 군산 관광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군산 관광지로 군산 신흥동 일본식 주택들입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근대기 동안 군산에 지어진 대표적인 대규모 주택으로 일본인 상류층의 주택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일반 관람객을 위하여 개방되고 있으며 수많은 한국 영화의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부분적으로 변형된 부분들이 있으나 건축물의 구조와 내외부 공간 구성, 장식 등에서 원형이 잘 남아있는 편입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대학로 명산 사거리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월명로를 따라가다 월명성당과 현대 오솔 아파트를 흘러 군산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북동쪽으로 구영일길에 들어서면 왼편으로 주택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1925년 사용 승인된 것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부 협의회의원이며 상업활동을 한 히로스가 지은 주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5년 해방 후 적산가옥으로 구호남제분으로 넘어가 한국제분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 영화가 이 주택에서 촬영될 정도로 일반에 잘 알려져 있으며 2005년 6월 18일 국가등록문화재 제18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목조 2층 건물로 벽체는 신벽의 목재빈을 판벽과 회벽으로 마감하였고
지붕은 박공지붕과 합각지붕의 기와를 얹어 마감하였습니다. 자연석을 깐 기단 위에 방형 초석이 놓이고 그 위에 가느다란 사각기둥이 세워져 지붕 가구가 짜여진 방식입니다. 현관 부분의 지붕은 박공지붕과 모임지붕 형식인데 처마 밑에 함석판을 덮은 차양이 덧달아져 있고 2층 부분의 지붕은 합각지붕 형식으로 처리되었는데 전면에 부섭지붕이 달려 있습니다. 대규모 목조 주택으로 2층의 본체 옆에 단층에 객실이 비스듬하게 붙어 있으며 두 건물 사이에는 일본식 정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현관 안쪽에 중복도 양편에 온돌방과 부엌, 식당, 화장실 등이 배열되어 있고 온돌방 옆에는 외부에 면한 복도가 있는데 중간에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습니다. 복도의 끝은 두 갈래로 갈라져 한쪽은 객실로 또 한쪽은 본체의 부엌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일식 다다미방 두 칸이 있는데 오시일의 벽장화 도코노마 장식 공간가 설치되었으며 전면에는 복도가 있습니다. 객실 부분에는 온돌방과 일식 다다미방, 화장실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데 전면과 측면에는 편복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군산 원도심의 남서쪽 가장자리인 신흥동의 주택가 안쪽에 남서향하여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안쪽으로 넓게 정원이 형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본체가 부속체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본체 뒤쪽으로 뒷마당에는 또 다른 부속체와 우물, 화장실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옥 주변에는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 국가등록문화재 제183호로 지정된 이후 군산시에서 관리하면서 관람객을 위해 개방하고 있습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군산의 대표적인 근대기 주택으로서 건축물의 규모가 크고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일본식 주택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건축물로 일제 강점기 군산에 거주하였던 일본 상류층 주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군산 관광지로 군산 신흥동 일본식 주택들을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향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일본 가옥들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대표적인 수탈 거점 도시였던 군산시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그 당시에 지어졌던 일본 가옥들이 많이 남았고 또한 군산시에서 복원해 놓아 군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역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남달리 기자가 취재한 뉴스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남달리 기자 취재한 소식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식품유통기업인 신세이 상사가 군산을 방문해 주식회사 팜스원과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식품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식품 산업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먹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제품 개발 및 투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식품유통기업이 군산을 비롯한 전라북도 특산물을 활용한 식품 수출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일본 신세이 상사라는 회사입니다. 신세이 상사는 일본 에토 홀딩스 에토 상사 식품부문 계열사로서 본사는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신세이 상사의 매출액은 약 80억 원으로 내년 매출은 1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로는 일본 내 가공식품 도매 유통 판매, 식품, 의류 및 일용품 잡화의 수출입 판매, 주류 등의 도매, 소매 및 수출입 판매, 무역업, 통신 판매업, 정보 서비스, 식품 관련 무역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연계한 인천 이루신푸드 김치와 여주 소재 세진식품 비볶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세이 상사가 군산 소재 업체인 주팜스원 대표 신희섭과 손을 잡고 지역 특산물 부산물을 활용한 이른바 리퍼브 활성화 사업을 검토하고 나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리퍼브 사업은 쉽게 설명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야채, 과일, 곡류, 어패류, 해산물 등 농림축산수산식품에 걸쳐 불합격 미달식품을 구분해 감압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으로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신세이 상사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오는 6일 군산을 방문해 팜스원과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신세이 상사는 군산과 전북 지역 우수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 수출업체를 방문해 향후 투자 계획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신세이 상사 관계자는 군산은 예로부터 일본과 경제 교류 측면에서 우수한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 군산이 고용산업위기 지역인 만큼 지역 특산물 리퍼브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국내 최초 리퍼브 사업기지 구축은 물론 농가 소득 향상과 고용 창출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팜스원은 미래전략 산업인 기능성 농산물을 재배하는 기업입니다. 인체에 유익한 성분인 사포닌, 셀레늄, 바나듐 등의 성분이 포함되게 하는 공법을 도입해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먹게 되는 배추, 고추, 상추, 깨씹, 토마토, 딸기, 사과, 벼, 보리 등의 농산물에 첨가해 맛과 영양, 생산량을 높여주는 농산물을 재배해 군산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회현농업과 벼에 대한 계약 재배를 통해 기능성 농산물 재배의 우수성을 확인했으며 내년에는 재배단지를 더욱 확대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 군산미래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간략하게 간추려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군산에서 생산하는 많은 상품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뉴스는 오향기 기자가 준비한 취재한 것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기 기자. 네. 군산시 비흥도에 있는 마파지길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0년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비대면 관광지 100선은 거리두기를 지키며 가을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로서 한국관광공사는 관광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광지 혼잡도,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대면 지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비흥 마파지길 은예부터 비흥도 주민들이 마파람 남풍을 받는 자리라는 뜻에서 마파지라고 불렀던 곳으로 비흥항 주변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초 전망대 쉼터와 함께 1.8km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 걷는 산책로는 푸른 바다 배경과 어우러져 포토존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며 전망대 쉼터에서는 확 트인 서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바다길입니다. 또한 멀리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들과 수평선 넘어 서서히 지는 석양은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들 마음에 잔잔한 위안을 주며 어둠과 함께 찾아오는 은은한 조명은 밤바다와 어우러져 멋스러움을 더합니다. 비흥 마파지길은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찾아오는 사람이 적지만 최근 아름다운 풍경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곳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관계자는 비흥 마파지길은 스트레스와 답답함을 잠시 잊고 마음의 치유와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며 특히 코로나19를 피해 사람이 붐비지 않는 언택트 관광지를 찾아 떠나는 가족이나 연인이라면 꼭 한번 들러봐도 좋을 곳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이번에 선정된 비대면 관광지 100개소에 대해 자체적으로 온라인 매체 광고, 경품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관광 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군산시민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잘 정리해서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향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비흥도에 있는 마파지길 1.8km가 한국관광공사에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었다고 하니 참 좋은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향기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군산 뉴스 마지막으로 남달리 기자가 취재한 뉴스를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달리 기자. 네. 군산시가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27개 단지에 주출입구 236개소에 LED 센서 등을 설치해 어두운 밤길을 밝힌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산시가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27개 단지의 주출입구 236개소에 LED 센서 등을 설치해 어두운 밤길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나온 1-3동 및 소룡동 관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그동안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의 기본적인 안전점검과 매월 월 평균 50에서 60건의 전등교체, 수도 및 위생설비 부품 교체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LED 센서 등 설치 사업은 동절기를 앞두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다수 거주함을 고려해 범죄 예방과 미끄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시에서 재료 구입 후 지원센터 전기 담당 직원이 직접 설치함에 따라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작은 도움이지만 마음에도 밝고 따뜻한 빛이 되길 바라며 현재는 지원센터가 일부 지역만 시행되고 있지만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점차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군산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발췌해 간략히 간추려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검다리TV 군산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특히 코로나19에 조심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댓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